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현재 2천만 원대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온 시골집입니다. 가격 문턱을 낮춘 덕분에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만한 집입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은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구옥이라 신축처럼 깨끗한 상태는 아닙니다. 단순히 벽지나 장판만 교체하는 가벼운 리모델링보다는 집의 뼈대를 살리고 구조를 보강하는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집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연 2천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어떤 가치를 품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랜선 임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집을 만나러 가는 길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골집이나 땅을 보러 다닐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나 가는 길이 험한 비포장도로는 아닐지 혹은 남의 땅을 지나야 하는 골치 아픈 사도는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비만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되거나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아서 운전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비포장도로를 떠올리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집이 위치한 마을은 도로 정비를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 해두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흙길이 아니라 매끈하게 잘 닦인 아스콘 포장도로가 집 앞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와 집 사이에 다른 땅이 끼어 있거나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대문 앞까지 내 차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살이에서 차량 진입 여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곳은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따라 집 앞에 도착하면 대문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는 따로 막혀있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 입구 양옆을 보시면 튼튼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활용해서 취향에 맞는 예쁜 목재 대문이나 튼튼한 철제 대문을 언제든지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대문이 없어서 탁 트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기둥을 살려 대문을 다는 것만으로도 집의 인상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면 이 집의 전체적인 외관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은 전형적인 한국 농가주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역자형 배치를 띠고 있습니다. 본체와 별체가 서로 어우러져 마당을 감싸 안고 있는 형태입니다. 입구 오른쪽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입구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제시외 건물 미음에 해당하는 가추가 보입니다. 비가림막이 설치된 이곳은 주인께서 창고 겸 물건 보관 장소로 활용하셨던 공간입니다. 나무 기둥과 담장을 기둥 삼아 위에는 스레트 지붕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면적은 6.7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2.027평 정도 됩니다. 비를 피해야 하는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두기에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 옆으로는 제시외 건물 디귿인 별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체와는 조금 떨어져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방과 창고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목조 구조의 함석 지붕을 얹었으며 창호살문이 있는 쪽이 방으로 쓰였던 공간이고 그 옆쪽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을린 자국과 커다란 가마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철문은 창고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채의 전체 면적은 31.5제곱미터로 약 9.529평으로 꽤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별채 왼쪽 측면에는 제시외 건물 리을이라는 또 다른 가추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 목조와 스레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제곱미터로 0.908평입니다. 이곳 또한 창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이 집의 주인공인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체의 사용 승인일을 확인해 보니 1920년 6월 30일입니다. 무려 10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지붕은 파란색 함석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안성맞춤인 구조입니다. 외벽을 보시면 예전에는 시멘트 미장 후에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창문은 옛 정취가 가득한 목재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집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이 목재 창을 통해 집 안팎을 드나드는 구조인데 이런 전통적인 구조를 잘 살리면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체 왼쪽 측면에는 제시외 건물 니은인 화장실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판넬 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덧대어 만든 것인데 100년 전 건물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을 리 없으니 살면서 주인분이 외부 화장실을 수리해서 증축하신 것 같습니다. 면적은 7.5제곱미터로 2.269평입니다. 화장실 옆으로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항아리들이 있어 시골집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후면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인 보일러실이 있으며 판넬 구조로 면적은 2.5제곱미터로 0.756평입니다. 마당은 현재 시멘트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바닥 곳곳이 조금씩 깨져 있고 그 틈 사이로 잡초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지만 마당 자체가 꽤 넓게 빠져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장독대 옆에 남는 공간을 잘 정리해서 작은 화단을 만들거나 상추나 고추를 심을 수 있는 텃밭을 가꾸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 로드뷰를 보면 이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텃밭으로 알차게 활용했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보실 때 차댈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집은 전용 주차장은 따로 없지만 마당이 어느 정도 빠져 있어서 마당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마당을 텃밭이나 정원으로 꽉 채워 쓰고 싶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마을 회관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어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집이 깔고 앉은 땅의 정보, 즉 지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깔끔하게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2번으로 표시된 땅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을 보시면 완벽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시골 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쭉날쭉하고 못생긴 모양이 아닙니다. 비교적 직선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어 토지 효율성이 좋습니다. 남동쪽으로는 폭 2.5m에서 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앞서 말씀드린 차량 진입의 편리함을 지적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94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88.935평으로 세컨하우스를 쓰기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주 상세한 내부 도면까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서류상 기재된 공부상 면적은 39.57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97평입니다. 본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2개 정도가 알차게 들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옛날 시골집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까 보셨던 별채 공간에도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집을 보실 때 꼭 주의 깊게 체크하셔야 할 점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1920년에 지어진 집이라 본체 내부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마당 쪽에서 확인했던 외부 화장실, 즉 제시외 건물 니은이 유일한 화장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본체 내부에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를 우선순위로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면도에서 기호기역은 보일러실, 니은은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입니다. 디귿은 방과 창고가 있는 별채, 그리고 리을과 미음은 짐을 보관하기 좋게 만든 가축 공간입니다. 거실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채광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집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임차인 현황과 권리 분석 내용입니다.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까지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며 집을 관리했던 흔적이 있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보입니다. 이는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할 보증금 같은 인수 금액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전형적인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정겨운 시골집들이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이며 마을 밖으로는 농가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외딴 곳에 덩그러니 떨어진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안전한 입지입니다. 교통 여건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국도 쪽으로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173m 거리로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3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만 시골버스 특성상 배차 간격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긴 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버스 시간표를 미리 숙지하셔야겠지만 집 근처에 정류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인 마트의 경우 마을 안에는 없지만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 거리는 약 2.4km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단 4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첩첩산중 시골집들과 비교하면 마트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편이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집은 함양, 무주, 김천, 합천, 고령 등 경상도와 전라도의 주요 거점 도시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함양까지는 함양군청 기준 40km로 자차 37분 소요됩니다. 무주까지는 무주군청 기준 44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김천까지는 김천시청 기준 52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합천까지는 합천군청 기준 52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고령까지는 고령군청 기준 53km로 자차 48분 소요됩니다. 주변 도시들로의 이동이 원활하여 주말마다 근처의 유명 산이나 계곡으로 나들이 가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0094의 1번입니다. 감정가는 3,895만 4,07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25만 1,241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82만 9,75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493만원이며 보증금은 249만 3천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88.93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27.45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20년 6월 3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표면적으로 2천만원대라는 낮은 가격표를 달고 나온 시골집입니다. 소액으로 나만의 땅과 구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결정할 집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10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본체는 그 기둥 하나 석가래 한마디마다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집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별채는 본체보다 상태가 훨씬 좋지 않아 보이고 본체 역시 살면서 조금씩 손을 봤다고는 하나 현대적인 주거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체는 그래도 살면서 지붕을 개량하고 화장실을 증축하는 등 어느 정도 수리를 거쳐왔지만 전체적으로 벽체 보강과 단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도배나 장판만 새로 하는 인테리어 수준을 넘어 집에 뼈대만 남기고 새로 고치는 대수선 리모델링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수리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 차라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예쁜 조립식 주택이나 소형 목조 주택을 다시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은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 비용 혹은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신축 비용까지 냉정하게 계산기에 넣어 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은 단순히 싼 맛에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구옥의 정취를 살려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거나 대수선 과정을 견뎌낼 준비가 된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주변 마트나 도로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집 자체의 노후도가 심각한 만큼 현장을 꼼꼼히 답사하시고 수리 견적을 보수적으로 잡으신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낡은 집을 다시 생명력 있는 안식처로 바꾸는 작업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인 예산과 노력도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